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구내식당 아줌마를 개무시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대학병원의 건물주 일가였고 그 식당 여성이 자신을 무시한 대상을 개박살 내면서 참교육하는 인과응보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반. 도시의 심장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48세의 차은서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된다. 캄캄한 어둠을 가르는 알람 소리에도 그녀는 단 한 번의 뒤척임 없이 몸을 일으켰다. 침실에 딸린 드레스룸은 웬만한 부티크를 방불케 할 정도로 거대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향하는 곳은 가장 구석에 걸린 단출한 회색 유니폼뿐이었다. 값비싼 실크 잠옷을 벗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짧은 순간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명문 사학재단과 한국대학병원을 소유한 강성그룹의 며느리에서 병원 구내식당의 평범한 배식 담당 직원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남편인 50세의 강지훈 부원장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곁을 조용히 빠져나온 은서는 거실로 향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최고급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가 곧 뛰어들어야 할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은서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화장대 위에는 세계 각국의 최고급 화장품들이 즐비했지만 그녀가 바른 것은 오직 자외선 차단제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이중 생활은 시아버지인 강성그룹 강치수 회장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병원 경영에 참여하기 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병원의 속살을 직접 들여다보라는 특명이었다. 병원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것이다. 환자와 직원들의 밥 한 끼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그들의 표정에 어떤 고충이 서려 있는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강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단순한 체험이 아닌 사명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은서는 그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한국대학병원 직원 구내식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거대한 솥에서는 뽀얀 김이 쉴 새 없이 피어올랐고 식기세척기 돌아가는 소음과 직원들의 부산한 발걸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은서는 자신의 자리인 국 배식 코너에 섰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훅 덮쳤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국자를 잡았다. 이모님, 오늘 국은 뭐예요? 밤샘 근무를 마친 젊은 인턴이 피곤한 얼굴로 물었다. 은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얼큰한 소고기 묵국이에요. 밤새 고생하셨는데 든든하게 드세요. 그녀는 국그릇 가득 건더기를 듬뿍 담아주었다. 인턴은 고맙다는 인사를 꾸벅하고는 자리를 떴다. 은서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선 수많은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피곤에 절은 얼굴, 동료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얼굴, 무언가 불만에 가득 찬 얼굴.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살아있는 보고서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은 교수진과 주요 과장급 의사들의 부인들, 소위 사모님들이 병원 내 자원봉사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오는 날이었다. 그녀들은 일반 직원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채 마치 자신들이 병원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침없이 행동했다. 그들이 나타나자 식당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조용히 식사하던 직원들은 괜히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식당 직원들의 움직임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어머, 오혜린 사모님 오셨어요? 박 사모님, 이 사모님도 다 오셨네. 오늘 봉사는 어떠셨어요? 사모님 무리의 중심에는 단연 오혜린 48세에 있었다. 흉부외과 과장 부인인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특유의 카리스마로 사모님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했다. 그녀의 남편이 차기 병원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에 다른 사모님들은 그녀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 말도 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해리는 거울이라도 보듯 반짝이는 배식대의 스테인리스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배식 코너를 훑었다. 그러다 국을 푸고 있는 은서에게 시선이 멈췄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 온 아줌마인가 하고 무심히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낯이 익었다. 수수한 유니폼과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와 단아한 분위기는 세월이 흘러도 감출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혜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설마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다른 사모님들을 불렀다. 얘들아, 다들 이리 와봐. 내가 아주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사모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혜린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혜린은 손가락으로 은서를 콕 집어 가리켰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과장된 목소리로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외쳤다. 어머 어머, 이게 누구야? 혹시 차은서 맞니? 그 한마디에 시끄럽던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은서와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혜린에게로 동시에 꽂혔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십 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 자신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과거의 악몽, 오혜린이었다. 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혜린을 담담히 마주볼 뿐이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길고 긴 악연의 두 번째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오혜린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그녀는 은서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주변 사모님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수군거렸다. 누구야? 오 사모님 아는 사람이야? 글쎄, 식당 아줌마 같은데. 표정이 왜 저래? 혜리는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얘들아, 놀라지 마. 이 사람 내 고등학교 동창 차은서야.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가난하고 볼품 없었던 애. 기억 안 나니? 그 말에 몇몇 사모님들의 얼굴에 아득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맞다, 그랬던 것 같다. 이름은 희미하지만 늘 주눅 들어있던 낡은 교복을 입고 다니던 그늘진 얼굴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서 국을 푸고 있는 식당 직원이었다. 어머 세상에. 진짜? 그 차은서? 말도 안 돼.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사모님들의 경악은 이내 경멸 어린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은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회색 유니폼, 고무장화, 기름때 묻은 앞치마. 그들 눈에 비친 은서는 고등학교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과거의 기억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은서의 가슴을 찔렀다. 혜리는 학창시절 내내 은서를 괴롭혔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혜린에게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은서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도시락 반찬이 부실하다며 급식판을 엎어버리고 낡은 운동화를 발로 밟으며 비웃던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은서는 그때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흘러 다시 마주한 혜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잔인해졌을 뿐이었다. 야, 차은서.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니? 나는 내가 시집이라도 잘 가서 팔자 폈을 줄 알았더니. 고작 여기서 남이 먹다 버린 밥이나 치우고. 아니지, 이젠 밥을 퍼주고 있네. 신분 상승한 건가? 혜린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조롱이 담겨 있었다.
주변의 사모님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배를 잡고 웃어댔다. 식당의 다른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폭발하려는 감정을 억누르며 나직이 말했다. 식사하실 거면 줄 서주세요. 그 담담한 반응에 해리는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다. 자신이 기대했던 비굴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해리는 보란듯이 식판을 들고 은서의 바로 앞에 섰다. 국. 많이 줘. 건더기 많은 걸로. 명령조의 반말이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국자로 국을 펐다. 소고기와 물을 듬뿍 담아 해린의 식판 위 국그릇에 담아주었다. 그 순간 해리는 일부러 식판을 살짝 흔들었다. 뜨거운 국물이 은서의 손등 위로 왈칵 쏟아졌다. 악! 순간적인 고통에 은서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손등이 금세 붉게 달아오르며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해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다. 어머, 미쳤나봐. 지금 내 옷에 국물 다 튀었잖아. 이거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너 같은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옷이라고. 자신이 쏟게 해놓고 모든 잘못을 은서에게 뒤집어 씌우는 뻔뻔함. 사모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세했다. 세상에, 저 아줌마 일하는 거 봐. 저러니 식당에서 일하지. 오 사모님 옷 상했으면 어떡해? 저거 이번 시즌 신상이잖아. 해리는 마치 승리자처럼 은서를 내려다보았다. 야, 차은서. 내 주제를 알아야지. 예나 지금이나 넌 그냥 바닥 인생이야. 감히 어디서 고개 뻣뻣이 들고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 당장 이 옷 세탁비 물어내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용서해 줄 테니까. 무릎 꿇고 사과해. 그 말은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학창시절 해리는 자신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은서를 교실 뒤로 끌고 가 무릎을 꿇리곤 했다. 굴욕감과 수치심에 떨던 어린 소녀의 모습 위로 뜨거운 국물에 데인 손을 감싸준 현재의 은서 모습이 겹쳐졌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은서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녀가 과연 이 모욕적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분노의 차 소리라도 지를 것인가? 아니면 예전처럼 눈물을 머금고 굴복할 것인가? 은서는 붉게 달아오른 손등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젖어 있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갑고 고요한 눈동자는 오히려 해린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사과는 그쪽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은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식당 전체를 압도할 만큼 묵직했다. 해린의 웃음기 가득했던 얼굴이 순간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감히 식당 아줌마 따위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같은 시각 병원 본관 최고층에 위치한 부원장실. 강지훈 부원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병원 전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전 보고받은 각종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아내 차은서. 그녀가 지금쯤 구내식당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눈에 선했다. 부원장님, 강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말에 지우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곧장 한층 위에 있는 이사장실로 향했다. 육중한 원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아버지인 강치수 회장이 고풍스러운 가죽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느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늘 강철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지우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부르셨습니까, 아버님? 강 회장은 말없이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지훈이 자리에 앉자 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병원 내부에 설치된 CCTV 여러 개의 영상이 분할되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직원 구내식당의 모습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화면 속 아내 은서가 사모님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리더 격인 여자가 은서에게 무언가 거칠게 말하고 있었고 주변 여자들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이건 너무합니다. 당장 가서 앉거라. 강 회장의 단호한 한마디에 지훈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제 아내가 저런 수모를 겪는 것을 보고만 계시란 말씀입니까? 이건 경영 수업이 아니라 인격 모독입니다. 지훈의 격앙된 목소리에도 강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CC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강 회장이 턱짓으로 가리킨 것은 은서를 몰아세우고 있는 오혜린이었다. 흉부외과 오정민 과장의 아내 오혜린입니다. 그래. 오정민 과장. 실력은 출중하지만 오만하고 자기 라인 챙기기에 급급한 인물이지. 그의 아내는 병원 내에서 또 다른 권력 노릇을 하고 있고.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끊고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의도를 시험하는 듯 했다. 지훈아,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 병원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최첨단 의료 장비가 없는 것이냐? 실력 있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 우리 병원의 진짜 병은 바로 저런 오만함과 차별이다. 의사는 환자 위에 군림하고 정직원은 비정규직을 아래로 보고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당연하다는 듯 짓밟는 문화. 그 썩은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 병원은 머지않아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강 회장의 시선이 다시 화면 속 은서에게로 향했다. 오혜린이 은서의 손에 국을 쏟고 옷을 붙잡고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보였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치가 떨렸다. 내 아내는 지금 그 썩은 뿌리의 실체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것이다. 가장 아프고 낮은 곳에서 우리 병원의 환부가 어디인지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게야. 저건 수모가 아니다. 그 아이가 선택한 진단의 과정이다. 그제야 지우는 시아버지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에게 병원 일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차은서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찰자를 통해 병원 깊숙이 박힌 암적인 존재들을 색출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명분과 증거를 확보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저 오혜린이라는 여자와 그 남편인 오정민 과장, 그리고 저기서 동조하고 있는 다른 의사 부인들까지. 관련자들의 모든 인사 기록과 평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라.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내 아내를 믿어라. 저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고등학교 시절 그 모진 괴롭힘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았던 아이야. 적간 모욕에 무너질 리가 없다. 오히려 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그것이 앞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 병원이 배워야 할 리더십의 시작일 테니. 지우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사과는 그쪽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내의 당당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붉게 달아오른 손등을 하고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는 그 꼿꼿한 자세. 지훈의 눈에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과 함께 뜨거운 신뢰와 존경심이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와 함께 보이지 않는 관찰자가 되어 아내의 전쟁을, 아니, 병원의 미래를 건 싸움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구내 식당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대한 변화의 불꽃으로 타오르리라는 것을 예감하며 사과는 그쪽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은서의 나직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는 시끄러운 식당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증발한 듯 했다. 오혜린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황당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감히 천하의 오혜린에게, 그것도 일개 식당 아줌마가 대든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다. 뭐라고? 너 지금 미쳤어? 혜린이 길길이 날뛰기 직전 은서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혜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향했다. 저는 손님의 요구대로 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갑자기 식판을 흔드는 바람에 국물이 쏟아졌고요. 은서는 말을 잠시 끊고 식당 한쪽 벽면에 부착된 둥근 돔 형태의 CCTV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기 CCTV도 있고 주변에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 손은 이렇게 화상을 입었고 사모님의 비단 옷은 안타깝게도 얼룩이 졌군요. 하지만 원인 제공은 명백히 사모님께 있습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말에 혜린은 말문이 막혔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다. 비굴하게 빌거나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토록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 줄이야. CCTV의 존재는 그녀의 오만한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다. 은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등을 혜린과 주변 사모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들어보였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재해입니다. 손님의 부주의로 인해 직원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니 병원 규정대로 처리해야겠지요. 우선 매니저님을 부르고 안전관리팀에도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물론 사모님의 옷에 튄 국물에 대해서는 세탁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보고 합당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업무상 재해 안전관리팀 공식적인 사과. 은서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혜린이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상황은 더 이상 혜린이 주도하는 개인적인 모욕의 장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와 규정이 존재하는 공식적인 사건의 장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만약 이 일이 안전관리팀에 보고되고 남편인 오정민 과장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가뜩이나 병원 내 평판에 예민한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다. 주변에서 킥킥대던 사모님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일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었다. 그들은 슬금슬금 혜린에게서 몇 발짝 떨어지며 자신은 관련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순식간에 혼자가 된 혜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너 이따위 식당 아줌마 주제에 감히 날 협박해? 내가 누군지 몰라? 누구신지 잘 압니다. 흉부외과 오정민 과장님 사모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명망 있는 분과 관련된 일이니만큼 덮어놓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은서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 모습은 오히려 혜린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혜린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더 버텨봐야 망신만 당할 뿐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배식대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식판 위의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너 오늘 일 후회하게 될 줄 알아. 내가 반드시 내 목을 자르고 말 테니까. 두고 봐. 악에 바친 고함과 함께 저주를 퍼부은 혜린은 꼴사납게 뒤돌아 씩씩거리며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녀를 따르던 사모님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다. 폭풍이 지나간 식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와, 저 아줌마 보통이 아니네. 속이 다 시원하다. 오혜린 사모님 평소에 얼마나 아나무인이었어. 근데 괜찮을까? 오 과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모두의 시선이 은서에게 쏠렸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 주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동료 직원 박 여사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은서 씨, 괜찮아? 손은 어떻게? 어서 찬물에 헹궈. 괜찮아요, 이모님. 이 정도는. 은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박 여사의 걱정은 그치지 않았다. 아니, 손 말고. 저 독사 같은 여자한테 찍혔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저 여자 남편이 병원에서 얼마나 힘이 센데. 당장 내일이라도 잘릴지 몰라. 그것은 식당의 모든 직원이 하는 걱정이기도 했다. 잠깐의 통쾌함 뒤에는 혹독한 보복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그러나 은서는 담담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계획의 일부였고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병원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오혜린의 갑질, 그리고 그의 당당히 맞선 이름 모를 구내식당 직원의 이야기.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대체 그녀는 누구인가? 그날 오후 오혜린의 히스테리는 집안을 뒤흔들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로 값비싼 도자기들이 연달아 내동댕이 쳐지며 박살났다. 감히 그 천한 것이 나한테. 내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알아. 분노를 이기지 못한 혜리는 남편 오정민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짜고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일러바치며 당장 그 식당 직원을 해고하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반응은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오정민의 목소리는 위로가 아닌 싸늘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고작 구내식당 직원 하나랑 시비가 붙어서 병원 전체의 구설수를 만들어?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되는지 알아. 차기 병원장 심사가 코앞인 거 몰라? 뭐?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모욕을 당한 건 나라고. 그 모욕 당신이 자초한 거 아니야. 왜 사서 문제를 만드냐고. 제발 품위 좀 지켜. 당신의 경거망동 하나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왜 몰라. 오정민에게 중요한 것은 아내의 감정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뿐이었다. 그는 혜린의 하소연을 더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싸늘하게 끊어진 통화음에 혜린은 망연자실했다. 유일한 자기 편이라 믿었던 남편에게서조차 비난을 받자 그녀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도끼 어린 복수심으로 변해갔다. 차은서. 그리고 강지훈 부원장 라인인 내 남편을 무시한 모든 것들. 전부 가만두지 않겠어. 파문은 사모님 무리에게도 번졌다. 사건 이후 몇몇 눈치 빠른 사모님들은 혜린과의 연락을 슬쩍 피하기 시작했다. 오 과장이 차기 병원장이 될 거라는 소문도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혜린의 편을 들었다가 구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혜린의 옆에 붙어 권세를 누리던 측근들은 오히려 부채질을 했다. 사모님, 이대로 계시면 안 돼요.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식당 영양사한테 압력을 넣어서라도 그 아줌마를 괴롭혀야 해요. 그들의 부추김에 혜린의 눈빛은 더욱 이글거렸다. 한편 그날 저녁 고단한 하루를 마친 은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구내식당의 소란과 소독약 냄새가 밴 유니폼을 벗고 부드러운 실크 홈웨어로 갈아입는 순간
그녀는 다시 강성그룹의 며느리 차은서로 돌아왔다. 남편 지우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서야. 지우는 아내의 붉게 부은 손등을 발견하고는 얼굴을 굳혔다. 그는 곧장 구급 상자를 가져와 직접 화상 연고를 발라주고 정성껏 붕대를 감아주었다. 이것 봐.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정말 그만두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든. 아니요. 은서는 단호하게 남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맑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오늘 있었던 일 당신도 아버님도 다 보셨죠? 이게 바로 우리 병원의 현실이에요. 제가 겪은 일은 수많은 직원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을지 모를 일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걸 직접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책상 위 보고서만으로 병원을 판단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명감이 가득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내를 말릴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강인함과 깊은 뜻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바로 그 시각 강치수 회장의 서재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이사장 직속 감사팀장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오정민 과장, 흉부외과 쪽을 좀 들여다보게. 최근 몇 년간의 연구비 집행 내역과 의료기기 구매 목록을 중심으로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봐. 단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그물이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혜린이 일으킨 작은 파문은 그녀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대한 해일을 불러오는 방아쇠가 되고 있었다. 며칠간 병원은 폭풍 전야처럼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오혜린은 예상대로 뒤에서 손을 쓰기 시작했다. 구내식당 영양사를 닥달해 은서에게 가장 힘들고 굳은 일만 몰아주게 했다. 뜨거운 튀김기 앞을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도맡게 하는 식의 유치한 괴롭힘이었다. 하지만 은서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동료 직원들의 존경과 안쓰러움을 샀고 오혜린의 악랄함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건이 터진 것은 바로 그 주 금요일 점심시간이었다. 그날따라 구내식당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와 있었다. 병원의 거액의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해외 투자사 대표단 일행이었다. 강 회장은 격식 있는 레스토랑 대신 우리 병원의 심장은 직원들이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식당이라며 그들을 일부러 직원 구내식당으로 안내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강 회장의 계산된 연출이었다. 오혜린과 사모님 무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 투자단 방문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얼굴을 비춰 남편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우아한 척을 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던 바로 그 순간 투자단의 대표인 중년의 백인 남성 미스터 앤더슨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급격히 붉게 달아올랐고 목을 감싸쥐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컥, 컥, 숨을 쉴 수가. 오 마이 가드. 앤더선 워츠롱. 함께 있던 일행이 비명을 질렀고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오혜린과 사모님들은 비명만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빨리 의사 불러. 응급팀. 콜. 누군가 소리쳤지만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미스터 앤더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사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은서가 무섭게 뛰쳐나왔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쓰러진 앤더슨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모두 비켜주세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힘이 있었다. 은서는 재빨리 앤더슨의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부어오른 얼굴과 목 가쁜 호흡.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가진 분 계세요? 은서의 전문적인 진단의 주변은 술렁였다. 하지만 당장 에피네프린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길. 은서는 짧게 외치고는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식당 벽에 걸린 구급 상자를 열었지만 그곳에는 기본적인 약품밖에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던 중 복도 비상벨 옆에 설치된 응급 의료 키트 AED함을 떠올렸다. 거기 비켜요. 은서는 사람들을 해치며 전력으로 복도를 향해 달렸다. 그리고 응급 키트함을 부술듯이 열어젖혔다. 다행히 그 안에는 심장 충격기와 함께 에피네프린 주사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주사기를 손에 쥔 그녀는 다시 앤더슨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주사기 뚜껑을 열고 앤더슨의 허벅지 바깥쪽에 강하게 주사했다.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환자 어디 있습니까? 하는 외침과 함께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쓰러진 환자와 그의 옆에 꿇어앉아 상황을 살피고 있는 구내식당 유니폼 차림의 은서를 보고 당황했다. 무슨 상황입니까? 환자분은 응급의학과 과장이 묻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에피네프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앤더슨이 거친 기침과 함께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환자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제가 방금 에피네프린 0.3mg 근육 주사했습니다. 혈압 체크하고 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서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투여해야 합니다. 은서는 응급의료팀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응급의학과 과장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일개 식당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전문적인 처치와 판단력이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런 응급 처치를? 그의 질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질문이기도 했다. 특히 오혜리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자신이 바닥 인생 천한 것이라며 모욕했던 그 여자가 눈앞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 압도적인 전문성과 카리스마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은서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헝클어진 앞치마를 매만졌다.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문과 경외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식당 전체를 덮쳤다.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응급의료팀이 미스터 앤더슨을 싣고 쏜살같이 사라진 뒤에도 구내식당의 공기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땀과 음식물 냄새가 밴 회색 유니폼,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방금 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차분한 손길의 주인공 찬서에게로. 그녀는 방금 전의 소동이 마치 없었던 일인 양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흩어진 집기들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식당 아줌마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잠깐만요. 그녀를 막아선 것은 응급의학과 과장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의사이십니까? 아니면 간호사?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병원 몇몇 레지던트들보다도 나은 대처였습니다. 그의 질문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특히 오혜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은서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다.
제발 아니기를, 그냥 우연이기를. 어디서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얄팍한 지식이 운 좋게 맞아떨어진 것이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은서는 잠시 과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래전에 응급구조 관련 봉사활동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겸손하고 담담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의욕을 해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증폭시켰다. 잠깐 한 봉사활동 수준으로 설명하기에는 그녀의 판단력과 손놀림은 너무나도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그녀의 태도는 신비감을 넘어 경외감마저 자아냈다. 응급의학과 과장은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차은서라는 이름 석자가 깊이 각인되었다. 오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우연? 운? 아니, 저건 그런 게 아니었다. 저 침착함, 저 전문성.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자신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영역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굴욕감과 함께 정체 모를 공포가 등골을 타고 기어올랐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식당을 빠져나갔다.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부터 병원은 온통 구내식당의 영웅 이야기로 들끓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단순한 응급처치를 넘어 전설적인 실력을 숨긴 의사가 신분을 감추고 있다는 둥, 병원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파견된 비밀 감찰 요원이라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은서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이전까지 그녀를 그저 투명 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식판을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라며 깍듯한 존칭을 썼다. 은서는 여전히 평소처럼 묵묵히 배식 일을 했지만 그녀의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후광이 비치는 듯 했다. 이 모든 상황은 이사장실의 CCTV를 통해 강 회장과 지훈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지훈은 화면 속 아내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보셨습니까, 아버님? 은서 씨는 저런 사람입니다. 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만족스러웠지만 동시에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이제 무대는 마련됐다. 광대의 소란은 끝났으니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야. 그의 말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날 일을 마친 은서에게 구내식당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은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는 모습이었다. 차은서 선생님. 내일 오전 병원장실에서 잠시 뵙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은서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식적인 소환. 이제 가면을 벗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병원장실 호출 소식은 오혜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차은서가 병원장 앞에서 그날의 일을 모두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갑질과 폭언, 남편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고 사모님들 사이에서의 입지는 물론 병원 내에서의 모든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새벽부터 남편 오정민의 연구실로 달려갔다. 여보, 어떻게 좀 해봐. 그 여자가 내일 병원장실에 불려갔대. 당신이 나서서 막아야지. 하지만 오정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는 이미 병원 감사팀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연락을 받은 상태였다. 연구비 횡령 및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였다. 그는 자신의 목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시끄러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식당에서 소란만 피우지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라고. 오정민은 모든 책임을 혜린에게 떠넘겼다. 그는 아내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었다. 자신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했다. 내 인생을 망쳐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의 냉혹한 절규에 혜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져 버린 기분이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화려한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파문은 다른 사모님들에게도 미쳤다. 오혜린이 몰락할 것을 직감한 그들은 재빨리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심지어 몇몇은 자신들의 남편을 통해 오혜린의 만행을 미리 고발하며 선을 긋는 약삭발음을 보이기도 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더 이상 구내식당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베이지색 정장을 골라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옅은 립스틱만 발랐지만 그녀에게서는 감출 수 없는 위엄이 흘러나왔다. 평범한 식당 직원 차은서는 사라지고 본래의 모습, 차은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병원장실이 아닌 본관 최상층의 대회의실이었다.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강치수 회장을 중심으로 남편인 강지훈 부원장, 그리고 병원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오정민 과장과 오혜린 부부가 앉아 있었다. 혜린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은서를 보고 순간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이내 저 여자가 병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옷까지 차려입고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눈물로 호소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치수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우리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논하고 그 뿌리 깊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오정민과 오혜린 부부에게 칼날처럼 날아가 박혔다.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강 회장은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들으라는 듯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은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중이 담긴 어조로 말했다. 그럼 먼저 우리 병원의 미래 혁신 전략을 이끌어갈 차은서 미래혁신 전략팀장님의 현장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서 미래혁신 전략팀장. 그 직함이 불리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그대로 멎어버렸다. 오혜린의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다. 오정민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서와 강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차은서, 구내식당 직원, 응급처치, 병원장실 호출, 그리고 강 회장의 며느리 강지훈 부원장의 아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점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이어지는 순간 오혜린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정적이 흘렀다. 오혜린의 뇌는 회전을 멈췄다. 자신이 바닥 인생이라며 짓밟고 천한 것이라며 모욕했던 그 여자가 이 거대한 병원 제국의 주인이자 시아버지인 강치수 회장의 며느리이며 남편 옆자리에 앉아있는 강지훈 부원장의 아내라는 사실. 그 끔찍한 현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가 경악과 공포로 무너져 내리는 동안 은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몇 달간 현장에서 직접 기록한 빼곡한 메모가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 대신 냉철한 전략가의 얼굴로 입을 열었다. 미래혁신 전략팀장 차은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우리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보고를 시작했다. 구내식당 직원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와 비인격적인 대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계급, 환자들의 작은 불만들이 묵살되는 경직된 시스템. 그녀의 보고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 한국 대학병원의 화려한 외피를 벗겨내고 골마 터지기 직전의 환부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리고 그녀는 오혜린과의 사건을 언급했다. 저는 최근 한 의사 가족으로부터 인격적인 모욕과 신체적인 위협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병원 내에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얼마든지 억압할 수 있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자 사례입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이런 일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오혜린이라는 이름 대신 한 의사 가족으로 모욕 대신 사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이성적인 단어들이 오히려 오혜린의 행동을 더욱 추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미스터 앤더슨의 응급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VIP 투자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그 순간 우리 병원의 응급 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상주하는 구내식당에 기본적인 응급 약품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초기 대응은 매뉴얼이 아닌 한 개인의 임기응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병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녀의 보고는 완벽했다. 사적인 원한을 넘어 병원 전체의 미래를 위한 냉철한 분석과 대안 제시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은 감탄과 함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고가 끝나자 강치수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오정민 과장에게로 향했다. 오정민 과장. 자네 아내가 벌인 추태는 차치하고라도 자네의 개인 비리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강 회장이 손짓하자 감사팀장이 일어나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오정민이 지난 몇 년간 연구비를 허위로 타내고 특정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오정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환자의 생명을 다스리겠는가? 자네의 오만함과 자네 아내의 오만함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썩은 열매일 뿐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오정민 과장을 금일부로 직위 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정식으로 해임을 건의한다. 또한 병원은 오늘부로 오정민 과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다. 감사팀은 흉부외과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하도록. 심판은 가혹하고 신속했다. 오정민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오혜린 씨. 오늘부로 병원 출입 및 사모님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박탈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병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야 정신을 차린 혜린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과거 은서에게 그토록 강요했던 무릎 꿇는 사과를 자신이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섞인 애원은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오정민과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오혜린을 끌고 나갔다. 화려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만 남은 채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당당히 서 있는 은서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강지훈 부원장 그리고 강치수 회장을 바라보았다. 가면은 벗겨졌다. 진짜 권력은 드러났다.
이제 진짜 개혁이 시작될 차례였다. 은서의 눈빛은 복수의 통쾌함이 아닌 더 큰 책임을 짊어진 자의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한국대학병원에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의 진원지는 단연 차은서 미래혁신전략팀장이었다. 그녀가 이끄는 팀은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성역 없는 개혁을 단행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진 곳은 구내식당이었다. 낡고 비위생적이던 시설은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음식의 질은 호텔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향상되었고 모든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주간 메뉴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은서와 함께 일했던 박 여사를 비롯한 식당 직원들은 낡은 유니폼 대신 산뜻한 새 유니폼을 지급받았고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어 합당한 급여와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을 식당 아줌마라며 하대하지 않았다. 모든 이들이 여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 덕분에 힘이 납니다라며 진심 어린 존중을 표했다. 은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내 모든 직원이 직급에 상관없이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마음의 소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철저한 익명 보장과 신속한 처리 덕분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수많은 목소리들이 터져나왔고 병원 내에 암암리에 존재하던 갑질 문화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로 존중하는 일터 만들기 캠페인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가며 한국대학병원은 서서히 새로운 조직 문화를 갖추어갔다. 은서는 팀장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다. 하얀 가운 대신 편안한 복장으로 병동을 누비며 환자들의 불편함을 직접 듣고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찾아 그들의 고충을 경청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에 처음에는 그녀를 회장 며느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던 직원들마저 마음을 열고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따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은서는 리모델링된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박 여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팀장님. 아니, 우리 은서 씨. 요즘 병원이 정말 살맛나. 평생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다 은서 씨 덕분이야. 박 여사는 진심으로 감격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여사님.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바꿔나간 거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제야 되찾은 것뿐인걸요. 그녀에게는 권력의 오만함 대신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몰락한 오정민과 오혜린 부부는 세상의 관심에서 완전히 잊혀졌다. 그들은 호화롭던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변호사 비용과 추징금을 감당하기 위해 서울 변두리의 낡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한때 온몸을 휘감았던 명품들은 모두 사라지고 초라한 행색만 남았다. 오정민은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한 채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혜리는 세상과 담을 쌓은 채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혜리는 무심코 켠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국대학병원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직원 만족도 3년 연속 최하위였던 한국대학병원, 대대적인 혁신 통해 일하고 싶은 병원 1위로 선정이라는 앵커의 멘트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병원 직원들의 인터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웃고 있는 차은서의 모습이 있었다. 그 순간 혜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분노나 질투가 아닌 뒤늦게 찾아온 깊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과 낮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자신의 오만함이야말로 진짜 천한 것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곁에 있던 남편을 보며 나직이 은졸였다. 여보, 우리가 정말 틀렸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어요. 세월이 흘러 한국대학병원은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환자 중심의 서비스와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다른 병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끈 은서의 공을 높이 산 강치수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 자리에는 남편 강지훈도 함께 있었다. 은서야, 내가 이 병원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현장에만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 병원의 부원장직을 맡아다오. 지훈이와 함께 이 병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으로 이끌어 보거라. 그것은 그녀가 이룬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자 영예로운 제안이었다. 하지만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그 귀한 제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원장이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지난 1년간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배웠습니다. 현장에는 제가 아직 듣지 못한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보고받는 리더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뛰며 배우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제게는 화려한 직함보다 현장에서 얻는 배움이 더 소중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대답에 강 회장과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존경과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직함이나 권력으로는 담을 수 없는 훨씬 더 큰 그릇을 가진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다시 한국대학병원의 분주한 로비에서 끝을 맺는다. 은서는 여전히 편안한 복장으로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다. 그녀는 자신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청소 노동자에게 미소로 답하고 길을 헤매는 노부부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한다. 그녀의 모습 위로 나지막한 내레이션이 흐른다.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사람이 가진 진심 어린 마음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그녀를 통해 보았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로비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국대학병원의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부신 상징이었다. 재가 된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모두를 위한 따뜻한 불꽃을 피워낸 것이다.